2026년 장생 산업 세미나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최기관인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장생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장래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장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반 정도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장수와 장생은 다르다. 네, 이 출발점에서 장생 산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장생연구소 설립 기념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장생 국제 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고요. 당시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소인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석학분을 모시고 첫 포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오늘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장생 산업에 대한 미래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지난해 9월에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최고 경영자 과정, 두뇌 훈련과 장생이라는 철학을 결합한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의 1기의 성공적인 결과로 또 이어진 오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 1기 분들 오셨는데요.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생 산업 세미나는 1부 초청 특강 및 토크, 2부 브레인 트레이닝 체험 훈련, 그리고 3부에서는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에 대한 아주 생생한 발표와 나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생의 철학을 5,000년간 묻어두었던 한민족 장생의 철학을 현대에 되살린 분이시자 오늘 장생 산업 세미나의 주최기관이죠.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설립자이신 일지 이승원 설립자께서 말하는 장생에 대한 그 의미를 담은 오프닝 영상으로 오늘 장생 산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90세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요. 앞으로 100살을 향해서 다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 둘, 셋 이렇게 90세에서 100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99세의 나의 모습, 100세에 올라왔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20세까지 내 인생이 이 지구에 와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또 들으며 무엇을 창조하며 그리고 이 자연과 인류 앞에 어떤 홍익을 할 수 있을까 내 가슴은 뛰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이제 전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계속 전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120입니다. 110세. 아직도 내 다리는 튼튼하고 내 심장은 건강하게 뛸 것입니다. 이제 천하를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영원의 완성. 천하를 향해서 이제 천화대에 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설계고 그림입니다. 천하대를 향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네, 잘 드셨습니까? 네, 오늘의 단순히 오래 사는 장수를 넘어 한민족의 장수의 철학은 바로 장생입니다. 네, 성공 아닌 완성을 향한 길. 네, 그럼 오늘 주최기관인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공병영 총장님을 모시고 오늘 뜻깊은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장생 산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장생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어제 저는 천안에 충무센터에서 새벽마다 기공 수련을 합니다. 하는데 어제 깜짝 출연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수련 지도를 한다 해서 어제 정말 이 트레이닝의 점수를 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즐겁게 신나게 하는 것을 제가 어제 하면서 이것이 바로 장생의 지름길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습니다. 또 바쁜 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준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우리 장생 경영자 과정이 작년 9월달에 첫 시작이 됐는데 원우들끼리 굉장히 특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우들 중심으로 서로 상생 협력하기 위해서 오늘 첫 모임을 가졌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모임이 중심이 돼서 장생을 주제로 한 모임이 더 확장이 되지 않겠나.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내에 장생 관련된 산업이나 또 기관들이 다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전 세계로 나가는, 요새 CES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 AI 관련 기관들이 다 모이는데, 앞으로 우리가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그런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특히 오늘 주제 발표로 해주시는 우리나라 한식에서는 아마 최고 대가입니다. 우리나라 한식 최초의 미슐랭이자 스타 셰프인 한영용 대표께서 오늘 직접 장에 대해서, 장이 지금 제2의 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에 대해서 아마 아주 깊이 있는 주제 발표를 하실 거고, 또 토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생의 지름길이 뭔지를 아마 제시를 해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장생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고요. 오늘 이 장소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BTS가 첫 데뷔 공연을 한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BTS가 그 당시는 사실 무명이었습니다. 첫 공연할 때만 해도. 그런데 해를 거듭하면서 아마 여기서 아주 큰 기운을 받아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장생산업도 그런 기운을 받아서 세계적인 세미나로 발돋움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연당의 하나뿐이라 조금 바쁩니다. 네, 총장님의 그 장생의 철학과 또 이 세미나의 의미를 담은, 또 그리고 이곳의 또 의미를 잘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방금 또 총장님께서 미리 소개를 주셨습니다. 1부의 아주 오늘의 스페셜 코너인데요. 한영용 연사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식 최초 미슐랭 스타 셰프, 방금 말씀 주신 유명하신 분입니다. 10대 시절에 이미 조리사 자격증을 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이미 20대 젊은 나이에 한식 전도사로 많이 이름을 날리셨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또 찾는 우리 하나라 한식의 대표 음식점이죠. 큰 기와집의 대표로 이미 계시고요.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 1기에도 함께 또 하셨습니다. 특강 주제는 제2의 뇌장, 그리고 한민족 식문화의 비밀이라는 것을 주제로 특강, 그리고 이어서 저하고의 토크 시간까지 일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대되십니까? 네, 우리 스타 셰프 한영용 대표님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6년 적토마해로 오늘 한 해를 열었는데, 또 여기 장생 세미나에 오늘 여러분들과 인연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병원연이 되는
이 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 장생 세미나라는 것은 정말 좀 묘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버려지는 개똥도 흙을 만나면은 비료가 되고 사료가 되고요. 물을 만나면 오물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 개똥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음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식문화의 이 비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먹고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런 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요. 특히 우리가 엄청난 지금 이 에너지가 빅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 멀리 꼭 영양제라든가 어떤 비싼 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항상 어머니가 해주시고 늘상 우리 곁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력을 좀 쓰라고 그래가지고 좀 서치를 조금 했는데 그냥 대충 이렇습니다. 근데 뭘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남아있는 시간과 나의 행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장내의 미생물이 건강,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에너지를 어떻게 크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논의해보고 또 한번 띵킹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자폐아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그런 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이들은 되게 적게 낳고 또 귀하게 키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자폐아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것이 직접적인 뇌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뇌의 문제가 아닌 장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밝혀짐으로써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장승 세미나 항상 좋은데요. 한 가지 단점이 시간을 너무 좁게 줘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항상 급합니다. 그래서 막 좀 촘촘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2의 뇌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중년이나 이렇게 나이가 이끄다 하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어른들께서는 이 모든 삶의 몸의 중심을 이 장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가장 소중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자궁이죠. 궁입니다. 궁. 자, 우리 가장 귀한 나라의 임금과 대통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궁이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벌써 이거를 자궁, 단전 이렇게 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소중히 가꾸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한여름에도 어때요? 배만큼은 수건이라도 덮어서 항상 차지 않고 열을 뺏기지 않게끔 하셨던 그 우리 할머니들의 어떤 그런 그 삶 속에서 아마 많이 느끼셨던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내 미생물균이 신경계, 내분계, 면역계를 통해서 내 기능을 실질적으로 조절하는 메커니즘으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양은 이 뇌를 항상 머리를 모든 중심으로 여겼다 치면 동양은 뇌보다는 항상 이 자궁을 중심으로 한 생각과 사상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과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이걸 보니까 우리 세로토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나오는 아주 건강한 호르몬이죠. 네. 자, 여기에 이 세로토닌 중에서도 90%가 장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즐거울 낙자를 어떻게 쓰시는지 대략 아시나요, 혹시? 네. 즐거울 낙자가 양변에 실사자가 2개가 들어가고요. 가운데에 흰 백자가 들어가고 밑에가 뭐가 들어가죠? 네. 나무, 목자가 들어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즐겁다, 편안하다, 아이고 좋다, 살만하다 하는 것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편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비싼 옷 입었는데 지금 밤에 어디 잘 데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편하세요? 옷은 엄청 좋은 옷을 입었는데 밤에 어디 잘 데가 없으면 오늘 저녁에 엄청 춥다고 하는데 마음에 근심이 생기시겠죠. 네. 또 옷도 입고 집도 있는데 먹을 게 없어. 어때요? 우리가 오죽하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할 정도로 먹거리에 대한 우리가 집념과 또 건강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께서 겨울에 김장하고 연탄 들여놓고 쌀 도가 많이 들여놓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왜? 연탄불로 등 뜨시지, 김치 있어서 밥 먹지, 네? 불편함이 없어져. 네. 그게 산의 대장부의 살림살이가 이만하면 어떠한가 할 정도로 우리 어른들의 그 소박한 그런 그 삶의 그 태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우리가 즐겁다는 것은 의식주가 해결돼야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세로토닌이 90%가 장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면서 이 장내 미생물에 생산되는 신경 전달 물질과 대사 산물이 미지신경을 타고 뇌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고 많이 즐거우면 세로토닌이 많이 형성되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만큼 이 행복감,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느냐? 장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신경성 장염이라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냥 밥을 먹었는데 바로 그냥 어때요?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밥을 먹었을 때 대장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지 도착할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건강한 사람.
네? 밥을 안 드셔가지고 잘 안 들려요. 네? 3시간 나왔습니다. 또 5시간? 5시간. 2시간. 1시간. 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9시간에서 11시간이 돼야지 우리가 어때요? 배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때요? 이렇게 일어나서 좀 움직이면 어때요? 우리가 시원하게 쾌변을 볼 때 아침이 가볍고 즐거운 몸이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장내 신경 물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이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여기에 자폐증, 조현증, 스트레스, 사이코 바이오틱스. 아, 이거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거 다 있네요. 그렇죠? 네. 요즘 지나가는 요 강남의 테란노에 멋진 사람들 많은데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안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주 겉으로는 다 아주 그냥 모델 같고 탤런트 같고 연예인 같으신데 정신적으로 다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지금 힘들어한다. 이것이 우리의 식문화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지 그냥 뭐 이게 뭐가 광속도로 무엇이 발전해서 뭐가 힘들어서 이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이 식탁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잠깐 1분짜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맛배기만 잠깐 보여드렸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요. 자, 이렇게 장내에는 수백 종의 미생물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 오늘 하나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게 이 추운 날에 오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토콘드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 학교 다닐 때 어디 과학 시간에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인 거 맞죠? 네. 잘 쓰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우리 몸으로 말하면 우리 이 세상으로 말하면 발전소예요. 세포를 하는 발전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불을 떼고 거기에서 열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갖듯이 이 루틴과 우리의 음식의 루틴이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김장들 하셨죠? 네. 겨울에 무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뭐보다 좋아요? 인삼보다 훨씬 좋아요. 네. 그 물을 가지고, 물하고 하는 것은 물질의 에너지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타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의 우리가 미네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기엽산도 있을 거고, 이런 물질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태양을 가지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화학 반응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무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생 고사리하고 마른 고사리와 또 우리가 도라지하고 생도라지하고 마른 도라지, 생표고와 검표고와 똑같은 거지만 태양 에너지를 받음으로써 에너지와 영양의 효과가 같습니까? 우리가 갖지 않았던 물질 에너지에서 없었던 에너지와 영양의 효능이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집집마다 담장에다가 누리 누란 시래기를 갖다가 걸어놨는데 그거를 소죽 잡는 솥에다가 막 삶아가지고 우려놨다가 사람이 그걸 먹더라는 거예요. 어? 세상에 아프리카의 난민들도 안 먹는 이런 거를 왜 먹나? 어? 근데 여러분들 무청하고 시래기하고 영양이 같으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완전히 다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로 탄생합니다. 자,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일본의 키무치와 김치의 차이가 무엇으로 나눴느냐? 발효되지 않은 김치는 키무치로 명명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하도 자기 거라고 하니까. 근데 저희는 땅에 묻어가지고 몇 년짜리를 먹어요? 응? 네, 저희 큰기아집에 오시면 홍어 삼합을 3년 묵은지로 싸서 드립니다. 네. 맛이 달라요. 혀가 느낌이 다르고 어떻게 해요? 어제 담은 김치 3년 된 김치 맛으로 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자연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맛으로만 느끼지 그 에너지를 내가 못 느끼고 있는 나의 한계인 거죠. 아이고 괜히 제가 입이 다셔지네. 응? 자, 이게 음식의 비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발효라고 하는 온도와 물과 수분, 이 바람을 통해서 숙성함으로써 생기는 새로운 물질이 우리가 무에서 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문물을 겸비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음식 하나에도 문무가 겸비돼야지만이 온전한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제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무라고 얘기한다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라든가 그런 예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역사라든가 이런 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데 이 무에서 문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 5,000년의 발효학의 기초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내에 만들어진 이 미생물이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세로토닌, 도파민, 이 가바라고 하는 이 물질들이 우리에게 장 건강이 악화될 때 이 분비되는 것을 감소하고 불안함과 신경 감인을 증가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을 감소하고 염증 반응을 낮추고 장누수 증후군을 제어하고 소화와 수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런 우리가 장 개선에 회복되는데 우리가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굉장히 많이 들으는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유산균 있는데 문제는 유산균이 어디까지 와야 돼요? 네? 네. 손흥민이 공만 잡았지 골을 넣어야 점수가 나오는 거지 자기 발에다가 발 잡았다고 하루 종일 축구장에서 쇼한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나와요? 네.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자가 무슨 유자? 우유입니다. 우유. 응? 우리가 말하는 콩 단백질은 어디예요? 우리가 말하는 간장, 된장, 고추장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까지 도달시키는 것은 뭐예요? 유산균이 아닙니다. 콩을 발효시킨 균들이죠. 납두균이죠.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생활 식습관에 보면은 발효 음식, 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뭐냐면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섬유질이 없어요. 장이 움직이려면 섬유질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운동과 수면이 같이 따라줘야 돼요. 아까도 김치가 발효가 되려면 온도와 바람과 습도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게 연결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장 건강이 곧 어때요? 아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현증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는 마음 건강으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장 건강과 정신 건강의 핵심은 유익균을 공급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음식과 면역력 강화되는 우리 식품과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할 수 있도록 요 네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내 미생물 관리로 정신 건강의 혁신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 이게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이제 어때요? 120살 가는 겁니다. 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런 걸 먹여야 되는데 강남 엄마라고 세련되게 먹는다고 뭘 먹여요? 다 가공식품 먹여가지고 애를 자폐아를 만드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예. 자연적인 거 먹이세요. 시래기 먹이시면 돼요. 돈 안 들어요. 네. 질 건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기 때는 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린 요거트라든가 단호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학업의 스트레스 이럴 때는 이런 고프차, 녹차,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봤고 성인기 때는 이제 호르몬과 대사 건강을 위해서 김치라든가 된장, 미소 이거 뭐 별것도 아니네 그러시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65세에서는 인지 기능과 이제 뇌 혈관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된장, 낫또 이렇게 점액질이 있는 실이 많이 있는 나토키나제를 활성화된 식품들을 많이 드셔주셔야지 우리가 말한 치매라든가 그런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걸로 제가 그냥 얼개설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까지 잘 한번 이끌어와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아주 강한 눈빛과 또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패널 토크 갖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울리시나요? 네, 오늘 아주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네, 오늘 한민족 식문화의 비밀, 네, 제2의 뇌 장에 대한 주제로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들으면서 드는 첫 질문인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그 장생 최고경이 가지고 1기 2부에서 얘기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발효 음식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근데 서구에는 그런 발효 쪽이 없나? 나는 이제 궁금증이 조금 생겼는데 말씀을 주시길래 비중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발효라고 하는 음식의 비중이 왜 우리나라는 유독 그렇게 비중이 많은지 그것에 담긴 또 우리나라 한민족 오늘 식문화의 비밀 주제와 좀 연계해서 말씀 주시면 또 궁금증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저희 당군 신화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공과 또 한 마리가 누구죠? 네, 호랑이가 같이 쑥과 마늘을 먹고 40일 동안, 아니 100일 동안 수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은 성공을 하고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그걸로 2008년에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군 신화에 대한 식문화의 비밀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남자에게는 가장 좋은 식품을 꼽으라면은 마늘입니다. 또 여성분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쑥입니다. 예. 지천에 깔려 있고 돈이 안 들어요. 벌써 홍익 인간의 정신 사상의 음식이 쑥과 마늘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동굴에서 왜 천지사방 좋은데 놔두고 동굴에 가서 숙성을 해야 돼요. 숙성. 그래서 그런 곰이나 호랑이처럼 폭력적인 성품이나 그런 동물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벌써 당군 신화 안에 저는 담겨 있다고 이제 음식 학자로서의 논문을 저는 썼습니다. 단순히 그게 어떤 신화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마늘은 뭐 어디서나 구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래 마늘의 원조는 달래예요, 달래. 그래서 우리 할머니 때 그 여성분들 이름이 달래야가 제일 많아요. 동네 가면 달래야 하면 다 나와요. 이름 왜? 제일 편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정스럽기 때문에 많이 불렀었겠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쑥과 마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발효를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그렇게 중요한 에너지를 하지만 찌꺼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처리하고 이거를 배설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게 발효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땅에서 나오는 이 식품들은 다 찬 기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몸이 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 냉기를 없애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발효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생선도 그냥 신선하게 먹는 게 아니라 소금에 뿌려서 햇빛에 말려서 말릴 때 어때요? 발효가 되면서 신물질이 나오면서 냉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아까 도라지도 생도라지가 막 캐서 먹어도 맛있지만 왜 햇빛에다가 삐덕삐덕 말려가지고 감도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널렸다가
또 북어도 좋지만 아니 생태도 좋지만 우리가 황태 덕장에서 노른빛 나게 우리가 황태라고 해가지고 먹으면 그것이 세상에 없는 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곤장 맞거나 멍들었을 때 몸에 어혈 푸는 것은 황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무하고 황태 끓여서 먹으면 이 염증 제거에는 아주 산신령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발효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한나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절을 듣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쑥과 마늘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굉장히 남다르게 다가오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단군 신화보다는 우리 웅족의 공주와 호족의 공주. 그러면 호족의 공주가 조금 수성이 강했나 봐요. 네. 네, 우리 말에 수성이 있고 신성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인간은 또 동물적 속성이 또 있는 반면 또 신의 성품을 가진 신성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단군의 이런 얘기 안에 이미 또 그런 쑥과 마늘의 비밀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또 이어서 질문은 오늘 주제가 이제 장생, 두뇌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 K푸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또 화제잖아요. 이미 이제 20대 때 한식의 전도사로 불리셨다고 저도 서칭을 조금 했는데 K푸드가 이제는 좀 브레인푸드로 가는 거기에서 지금 오늘 말씀 주신 이 장에 대한 부분을 가진 얘기를 한다면 우리 한민족의 식문화가 단순한 좀 K푸드에서 건강에서 뇌를 깨우는 두뇌를 뭔가 좀 더 좋게 하는 측면에서 브레인푸드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성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이 자리가 아까도 잠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BTS가 무명일 때 처음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의 세계적인 스타가 됐던 아주 귀한 자리라서 아마 우리 K푸드도 아마 그렇게 오늘 기운을 받고 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먹는 것이 그대로 나의 삶과 뇌를 조종하는 거라는 걸 오늘 각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K푸드의 전도사가 되시고 또 제일 선봉에 서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뭔가 봉다리 싸갖고 다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네. 어느 나라 지금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뭐 음식을 싸갖고 다니는 민족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한민족. 왜 그런지 아세요? 장이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나갈 때 어때요? 고추장 볶아 나가고요. 깻잎 싸가고요. 남 보면 참 좀 비례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몸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먹어야 컵라면 한 컵 딱 먹으면 어때요? 속이 개운할 수가 없어. 그냥 사우나를 그냥 한 10시간 한 것처럼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몸속에 있는 DNA, 저 미생물들이 주는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남북통일 관련해서도 음식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사람 바로 만나면 북한이 바이러스로 다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외 여러 가지 음식으로 중금속으로 농약으로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지금 단련이 돼가지고 안 늙어요. 안 죽어. 하도 먹어서. 그쵸? 근데 이 북한 사람들 지금 개방해가지고 딱 먹잖아요. 바로 갑니다. 자,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큰 제사가 열렸어. 그러면 며칠 전서부터 기다리죠. 막 어린 마음에 나 그거 다 먹고 좀 원 없이 좀 먹어보리라. 그날 분명히 먹고 나면 화장실도 없는 화장실 앞에 다 줄 서 있어요. 네.
갑자기 안 먹던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어때요? 장이 핸들링을 안 되는 거죠. 그런 기억들 아마 어릴 때 추억처럼 있으실 텐데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K푸드가 이제 주는 건 뭐냐면 아까 말대로 그런 미생물이 이 몸에 안착이 되면 이 친구들이 K푸드를 먹지 말라고 해도 찾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국 사람들 오면 한식 많이 대접하시고, 그런 문화, 이게 이제 우리가 캠페인이 되는 순간, 우리 K푸드는 BTS처럼 아주 적토마처럼 비상할 겁니다. 네. 한 몇 년이 지나면 아마 비행기를 타면 외국 분들이 음식을 다 싸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유롭게 좀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장생 세미나에서 한 글자를 더 붙였습니다. 네, 오늘은 장생 산업 세미나인데요. 이 사실 산업 세미나에 대한 그 좀 촉매 역할을 우리 대표님께서 이 일기 과정 속에서 말씀을 또 굉장히 주셨어요. 장생이 어떤 연구나 또 이런 좀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좀 산업적인 측면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또 강조도 많이 주셨는데 그 장생 산업 말씀 주실 때 아로마 말씀을 또 많이 주셨잖아요. 그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아로마 산업이 굉장히 대한민국도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 이제 뇌로 보면 오감 중에 후각만 시상이라고 중개소를 거치지 않는 감각입니다. 나머지 청각, 촉각, 미각 나머지 4개는 바깥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이 살라무스라는 걸 통해서 각자 영역으로 정보가 가는데 오직 하나 후각만 다이렉트로 뇌에 자극이 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인류의 뇌 감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감각이라는 건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장생산업의 발전에 이 아로마가 갖는 의미나 향후의 좀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가장 그 적절하게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뇌를 깨우고 앞으로 아까 말대로 120년을 우리가 디자인하고 거기에 맞는 가치를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거 쓰기만 하지 이거를 청소를 하고 이걸 갖다가 뭔가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아로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로마를 그냥 어디 태국 마사지 샵이나 이런 데서 처음 해서 그냥 몸에 문지르는 거로만 아로마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뇌와 이 마음을 고요하게 특히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조현병이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기에서 다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을 봐도 여기까지는 기체고요. 여기는 위는 액체고요. 장은 어때? 고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배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로마가 한국의 아로마, 특히 우리 이 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전나무라든가 이런 그 소나무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아로마가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요. 특히 제주도에서 지금 뭐 귤이 남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 귤을 가진 아로마도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아로마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또 한국의 대나무, 이 뱀부로 하는 아로마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K푸드라는 것은 굳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안이비설신이 오감을 입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도 아마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대표님께 아로마 또 이
중요성을 들으니까 저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아시다시피 이제 한류 선도 대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류라는 거에 좀 확장성 측면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브레인 아로마의 이 학위 과정을 처음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개설을 했는데 대표님을 한번 연사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로마가 이제 외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이제 K 아로마의 시대가 곧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식문화의 비밀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장내 미생물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뭐 39조 마리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험도 있었다고 해요. 아마존이나 이런 아주 밀림에서 사는 사람이 도심으로 가면 장내 미생물에 엄청난 전이가 변화가 일어난다. 아까 북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또 와닿는데 어떤 그 장내 미생물 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식단이 있으면 오늘은 내 장내 미생물에 좋은 식단 먹이가 이렇게 있구나. 오늘은 좀 더 내 몸에는 좋은데 미생물이 먹이가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을 갖고 식단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리더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리더들의 어떤 좋은 뇌 상태를 유지할 때 이런 식습관을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중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인연이 됐으니까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아침에 양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물양치를 살짝 하시고요. 따뜻한 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따뜻한 물의 온도가 있으실 거예요. 이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뭐 좀 뜨거운 걸 잘 먹는 분도 있겠지만 뜨겁지 않고 이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물, 이 물 석잔이 그 장내 미생물에 주는 영향이 극진합니다. 그게 자기 사랑의 1번이에요. 1번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은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생강을 말린 거를 마를 건자로 써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숫가루처럼 곱게 나오는데요. 500g에 2만 원도 한가요. 그거 한 봉지 사면은 한 2년은 먹다가 지쳐요. 네. 그래서 찻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넣으면은 아주 곱게 아주 그냥 싹 갈라지는데 이게 풀리는데요. 이 생강이 갖고 있는 이 쇼가울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도 안정을 시키지만 장내 미생물에 주는 아주 중요한 엔젤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물만 드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좀 장을 더 사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강가루나 아니면 뭐 생강 한 편 이렇게 썰어서 잘 우려 드셔도 이렇게 특히 이런 추운 겨울에 손발이 차거나 또 시리거나 뭐 이런 것들 또 목이 뻣뻣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그 건강에 유익하면서 장내 미생물을 배양하는 배지의 역할을 크게 한다는 거. 쉽죠? 네. 네. 이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좀 물을 아침에 석잔을 드시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왕 아침에 물을 마실 때는 좀 애기처럼 드셔야 돼요. 벌컥벌컥 드시는 게 아니라 입에서 갖고 놀아서 이렇게 혀 운동도 시키시고 먹기만 하지 혀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할아버지 따라서 제가 전라도 그 나주 살 때 무안장에 가서 이 소나 말을 살 때 보면은 딱 어른이 딱 두 군데를 보더라고요. 어디를 볼 것 같아요? 소장사. 예. 일단은 먹어야 되니까 이빨을 봐요. 그래서 다 입을 벌려서 보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응? 뒤에다가 항문에다가 손을 착 넣어가지고 검사를 해요. 항문 검사. 예. 동물도 잘 먹고 잘 배설해야 건강한 것처럼 사람도 같지 않을까요? 예. 뭐니 건강해도 잘 먹고 잘 배설할 수 있는 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와 같이 아침에 물 석 잔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120세를 생각하시고 삶을 디자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아주 멋진 팁을 주신 우리 대표님께 박수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리더들을 위한 아주 귀한 노하우를 주셨는데, 또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 또 교육의 미래를 또 아주 책임지고자 하는 분들도 오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는 탑이고요. 청소년 자살률은 20년째 꼴찌입니다. 네, 이 식문화의 대가로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이런 청소년 자살률로 어떤 극한으로 치달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식문화의 어떤 개선과 또 아니면 좀 이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하나의 조언이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애가 5명인데 할머니랑 똑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뭐가 똑같아? 그랬는데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 우리가 빠졌구나. 여러분들 계시지만 가족끼리 이렇게 다 같이 밥 먹는 가족이 요즘에 거의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돈 주고 편의점에 가서 혜자스러운 도시락 사 먹고 뭐 좀 아니면은 이제 강남 엄마 같으면 싸게서 아침에 배달 시켜가지고 좀 예쁘게 도시락만 이렇게 체인지 해가지고 엄마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이 봤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은 뭔가 비싼 걸 먹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장내 건강이라고 아까 말하는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아침에 평화로운 그런 아침 공기나 또 그런 그 다정스러운 말 한마디, 또 그 엄마가 해주는 그 뭐 잘 끓이지 못하고를 떠나서 그 된장찌개 하나에 아들이나 자녀들은 마음이 울컥하고 그 뜨거움을 어때요? 찜질방보다 더 뜨겁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배제하고 먹거리에만 집중하고 보여주는 식으로만 그런 도시락거리 하고 이런 거 애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거든요. 벌써 아침부터 엄마가 밥을 하면 어때요? 뽀시락뽀시락하고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엄마가 음식 안 했는데 도시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 마술사라고 하지 않고 사왔구나. 그러면서 그 어때요? 마음의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밥 먹자. 밥을 먹었나? 밥 먹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네, 한국입니다. 이 문화를 살려야 됩니다. 이 문화야말로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아이가 살라지면서 미래가 열리고 그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네. 박수로서 좀 감사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의 그 단어의 의미가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학생 기준인가 제가 작년 통계를 봤을 때 중학생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40%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아침을 먹지 않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비중은 더 올라가. 아까 강연하셨을 때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네, 아침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세로토닌 생성이 될 리 만무하죠. 네,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로토닌이 또 생성이 제대로 안 되면 멜라토닌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굉장히 도돌이표 악순환인데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이 제2의 뇌장, 한민족 식문화의 비밀. 오늘 또 뭐 토크를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네,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좀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이 얘기는 꼭 오늘 참석자분들께 좀 하고 싶다 하시는 얘기 있으면 네. 오늘 이렇게 뭐 짧은 시간 내에 뭐 여러 가지를 하라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다 할 수 없고요. 우리 여기 장생 최고의 가정으로 다 입문하시면 됩니다. 네. 입문하셔서, 저는 그냥 일개서생에 불과하고요. 아주 대단하신 그 연사님들이 다 오세요. 정말 깜짝 놀랄 분들을 어떻게 우리 총장님을 이렇게 다 모시고 오는지 참 신통방통 하시는데, 그 오셔가지고 신통방통만 느끼시지 마시고 오방통까지 좀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의 나머지 삶을 진정하게 고민하고 디자인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 발표와 토크까지 네, 우리 환영자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 정적의 응축함이 느껴집니다. 네, 아마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또 토크와 또 이렇게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이 첨단, 인공, 디지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조금 잊고 살았던 아날로그, 우리의 전통, 우리의 옛 문화에 대한 회복이 오늘 장생 산업 세미나의 미래는 20세기 한국이 아니라 5천년, 반만년의 한민족의 자산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뇌에 대해 인사이트도 채우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몸과 뇌를 좀 깨우는 우리 또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은 1부에서는 특별한 연사분들의 강연, 2부에서는 또 특별한 트레이닝의 1, 2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오늘 장생 산업 세미나도 우리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의 수석 트레이너 이재호 원장님을 모시고 한 20분 정도 짧지만 임팩트 있는 트레이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재호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그 먹은 게 몸에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이 발효가 소관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우리나라 선조분들은 배는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시원하게 하라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장에 있는 아까 많은 말씀 주셨는데 이 유익균들이 많아지면 내가 기분도 좋고 건강해지는 거고요. 유해균들이 장 속에 많아지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유익균들이 많아지나?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한식을 잘 드시면 유익균들은 많아지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저도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의 차이가 뭘까라고 보면 소를 한 마리 놓고 봐도요. 서양들 살코기만 먹는데 한국은 살코기 다 먹고 내장 먹고 머리도 눌러서 삶아 먹고 꼬리까지 먹고 뼈까지 삶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다 먹는 겁니다. 소 한 마리에 있는 에너지를 다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먹으면 이 장내 유익균들이 많이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식보다 여러 가지 먹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저도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배의 온도입니다. 유익균들이 많아질 수 있는 온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진짜 배만 이렇게 내놓고 자도 배탈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장은 따뜻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슴 쪽은 이 흉곽이나 뼈가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또 심장과 가까워서 온도가 잘 유지가 돼요. 근데 여기는 뼈도 없고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쉽사리 내려가져요. 그러면 이 온도를 내려가지 않게 만들려고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예? 장작용? 네. 뱃살을 갖다 만듭니다. 천연 이렇게 복대를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여기가 차지면 안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배가 자꾸 나온다, 다른 데보다 배가 자꾸 나온다 하시는 분은 장의 온도가 차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나를 보호하려고 복대를 자꾸 쌓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젊은 친구들을 이제 강남에 있으면 만나는데 배 지방 흡입을 이제 한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친구들이 10중 8구 이 복통이랑 설사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장에서는 따뜻하게 만들려고 가뜩이나 이렇게 짧게 입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장도 차니까 따뜻하게 만들려고 지방을 싼 거를 빼요. 그러면 이제 장은 계속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이 장의 온도를 높이는 트레이닝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큰 쇼크나 어떤 물에 빠지거나 이러면 어떤 걸 하나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까? 심장과 폐를 이렇게 눌러서 소생을 시키는 방법을 하는데 요즘 근데 심폐소생술을 살면서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심폐소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기소생술이 알겠습니다. 몸에 있는 생체 에너지를 높이는 소생술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하는 거냐면 생기소생술은 이 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이 생기소생술을 좀 이렇게 체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생기소생술에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배, 복직근, 복퇴근, 요 배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괄약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 괄약근이 두 가지 근육이 중요해요. 이 괄약근이 골반 저근이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골반이 동그랗게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기저귀처럼 이렇게 싸져 있는 근육입니다. 요 근육이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요실금, 전립선, 치질 발생하는 요인의 큰 게 이 골반 저근이 밑으로 이렇게 쳐져서 그렇습니다. 이 골반 저근이 쳐져서 임산부들이 많이 고통을 겪으니까 이걸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운동을 만들었던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케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케겔 그분이 그래서 이걸 당기는 운동을 만들어서 케겔 운동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 골반 저근을 끌어올리는 것과 배를 안쪽으로 당기는 이 두 가지 운동이 이 배 안쪽에 장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유익균들을 많게 만들어요. 오늘 그래서 요것을 생기소생술, 그리고 이 배 안쪽에는 큰 동맥이 흘러갑니다. 이 동맥이 신체 3분의 2의 혈액을 담당할 정도로 큰 동맥이 흘러가는데요. 얘가 자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끝 발끝으로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뭘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몸에는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예, 그래서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기를 좀 이렇게, 그리고 장에 있는 유익균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아까 미주신경 말씀 주셨는데요. 미주신경이 뇌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각 장기로 연결되고 배 쪽에 거밀처럼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곳을 자극해주는 게 미주신경을 자극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세라토닌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배 쪽을 자극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생기소생, 이 장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기소생술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내가 체크해봐야 됩니다. 내 배가 찬지 따뜻한지. 손을 안 대셔도 알아요. 내 평소에 배가 차게 느껴지는지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평소에 배가 좀 차다 하시면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평소에 내가 좀 배가 차게 느껴진다. 손 내리시고요. 배가 따뜻하다. 평소에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 예,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배가 차신 분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꾸룩꾸룩
하고 방귀가 자꾸 끼고 방귀 향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이 들어가서 여기서 소화가 돼서 분해가 되면 방귀 냄새도 구수합니다. 근데 소화가 되지 않고 발효가 되지 않아서 분해가 되지 않고 썩으면 어떻게 되냐? 가스가 차고 냄새가 고약해져요. 그래서 배가 차신 분들은 가스가 많이 차고 방귀 냄새가 고약합니다. 내가 배가 따뜻하신 분은 방귀도 잘 안 껴요. 변만 보면 끝납니다. 근데 자꾸 방귀가 이렇게 가스가 찬다, 그건 배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소화가 아니라 부패가 일어난다. 그럼 이것을 전환하려면 어떻게 되냐? 배의 온도를 높이고 직접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배의 온도를 높이는 운동법을, 생기소생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을 이렇게 포개셔서요. 목소리 들리시죠? 예. 네. 손을 이렇게 포개셔가지고요. 배꼽의 위쪽을 한번 이렇게 꾹 눌러보시고, 배에 힘을 빼고 한번 안쪽까지 꾹 눌러보시는 겁니다. 여기가 딱딱하게 아프신 분은 심장과 폐 쪽에 미주신경이 굳어있는 거예요. 자, 꾹 한번 눌러보실까요? 자, 바로 하시고 배꼽에서 한시 방향 쪽을 이렇게 하셔서 꾹 배에 힘을 빼고 눌러보셔야 됩니다. 꾹 눌러보실까요? 여기는 위장 쪽 미주신경입니다. 자, 그리고 배꼽에서 3시 방향을 한번 꾹 눌러보실까요? 여기는 신장 쪽 미주신경입니다. 다 아프시면 안 되는데. 자, 배꼽에서 5시 방향 쪽을 한번 꾹 이렇게 두 손으로 꾹 누르셔요. 안쪽까지. 그러면 뭐냐면 딱딱하니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통증이 있어요. 아리하게. 자, 이번엔 배꼽의 바로 아래쪽. 배꼽의 5시 방향은 직장 대장 쪽 미주신경입니다. 배꼽의 아래쪽 6시 방향 꾹 눌러보실까요? 자, 여기는 자궁, 방광, 전립선 쪽입니다. 자, 배꼽에서 7시 방향 쪽 꾹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전 여기가 아프네요. 여기는 대장과 맹장 쪽입니다. 우리 허리가 안 좋거나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도 여기 아파요. 자, 그리고 배꼽의 9시 방향 쪽을 꾹 눌러볼까요? 예, 여기는 오른쪽 심장입니다. 배꼽의 10시 방향 꾹 눌러보시겠습니다. 안쪽까지 누르세요. 여기는 이제 간, 쓸개. 네, 되셨나요? 한 군데라도 아프시다면 좀 장이 굳어있다. 미주신경이 굳어있다. 바꿔 말하면 장이 굳어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한의원가도 알아봤는데 최소 50에서 100만 원어치 한약을 먹어야 배가 따뜻해진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약을 먹어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장으로 흡수돼서 그 필요한 성분을 뽑아가지고 다시 배로 보내. 이 작용은 너무 긴 작용이어서 1, 2년 먹어야지 조금 따뜻해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배의 온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두드리실 건데요. 배꼽을 눌렀던 곳 중에서 제일 아팠던 쪽 있죠? 거기를 두드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드리면 진짜 아파요. 근데 조금 계속 두드리다 보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이 나는 단계까지 두드리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아팠던 곳을 이렇게 주먹을 줘서 두드리면 좋고, 내가 좀 배가 너무 약하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말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팠던 곳을, 누르셨을 때 제일 아파하셨던 곳을 두드리시면 되고, 별로 아팠던 곳이 없다 하시는 분은 배꼽 아래쪽 단전이라고 자궁이 있는 위치, 소장이 있는 위치를 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 같이 입을 열어서 두드릴 건데, 자, 이때 골반 적응, 발약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이고 두드리셔야 돼요. 안 조이고 두드리면 점점 밑으로 빠집니다. 이거 큰일 나요. 자, 먼저 두드리기 전에 발약근 한번 조였다가 풀고, 발약근 조였다가 풀고, 발약근 조였다가 풀고, 발약근 조이라 그러고 발약근이 여기가 아니라 밑에 있는 데가 발약근. 고기를 조이고, 자, 먼저 닫으시고요. 조이시고 저랑 같이 50번만 두드려 보겠습니다. 아프셨던 곳을 두드리세요. 자, 50번 두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10개는 2배 더 강하게. 자, 1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느껴보세요, 이제. 명상은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들을 느끼는 게 인트로셉션이라고 해서 내부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느끼셔야 돼요. 자, 지금 배에 두드린 곳에 느낌이 어떠십니까? 따뜻해지셨어요. 약간 얼얼해지셨어요. 얼얼해지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그럼 미주신경이 어떻게 됐다? 자극이 됐다. 배꼽 위쪽에 만약에 여기를 아프셨던 분 여기를 두드려서 열이 났어요. 여기는 심장과 폐 미주신경을 딱 자극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심장, 폐도 긴장해 있으니까 이완해.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교감 신경입니다. 사람을 이완시키는 가장 강력한 신경이에요. 그래서 심장과 폐를 우리가 마사지 못하잖아요. 위장을 마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꼽 주변에 있는 미주신경을 자극시켜주면 고기가 이완이 됩니다. 배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관련된 장기도 이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 느낌이 좀 열이 나시죠? 요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열이 났던 곳에 손을 이렇게 얹으세요. 자, 그리고 온도를 더 높일 겁니다. 괄약근 있죠? 골반저근을 닫고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배를 당기세요. 자, 배 살짝 풀어주고 골반저근, 괄약근 쪼여 올리고 배 당기고 배를 이렇게 손을 얹고 당기셔야 돼요. 배가 안 당겨지시는 분은 이건 안 됩니다. 좀 뭐라도 당기셔야 돼요. 뭐라도 당기셔야 돼요. 뭐라도. 당겨지는 거 뭐라도 당기셔야 됩니다. 자, 풀고 괄약근부터 쪼이고 괄약근 쪼인 상태에서 당겨 올리고 배 당기고 자, 풀고 자, 괄약근 올리려고 하면 또 여기는 어깨 부여 여기는 안 올리셔야 돼요. 배만 괄약근 쪼이고 배 당기고 그러면 아까 두드렸던데 온도가 더 뜨겁게 느껴져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풀고 괄약근 쪼이고 배 안쪽으로 당기고 더 뜨거워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자, 풀고 괄약근 쪼이어서 당겨 올리고 배 당기고 풀고 괄약근 쪼이고 배 당기고 풀고 몸 전체에 혈액이 순환되고 있고요. 괄약근 쪼이고 배 당기고 풀고 괄약근 쪼이고 배 당기고 괄약근 더 당기고 배 더 당기고 괄약근 1cm 더 끌어올리고 뭐 올릴 게 있어야 올라가나요? 일단 올려보세요. 배 당기고 자, 둘 풀고 자, 배 가볍게 쓸어주시고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지금 한 5분 했습니다. 몸의 온도가 조금 높아지셨을 거고요. 배의 온도가 높아졌을 겁니다. 암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암 걸리기 3년 전부터 이 배 쪽의 온도가 체온이 1도에서 1.5도가 떨어진 상태가 3년 이상 유지되면 암 걸릴 확률이 한 7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어디를 높여야 되냐면 이 배 쪽에 복부 쪽에 이렇게만 운동해줘도 체온이 빠르게 올라가요. 자, 끝나지 않고 이걸 이제 명상으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자, 손을 다시 가볍게 아랫배에 제일 아프셨던 곳에 가볍게 올려주시고 자, 괄약 항문을 살짝만 닫는다.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살짝만 닫고 자, 이제 눈을 감아보시겠습니다. 자, 아랫배 천천히 당기면서 코로 호흡을 뱉습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여주시고요. 숨이 다 빠져나가면 배가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코로 숨이 들어와요. 또 아랫배 당기면서 코로 숨을 뱉고 배 힘을 편안하게 툭 풀어주면 코로 호흡이 들어옵니다. 자,
자, 이제 아랫배 당기면서 코로 숨이 빠져나가는 콧구멍 끝에 느낌을 느끼시고, 배를 내밀면서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배가 당겨지면 콧구멍으로 숨이 나가고, 배가 넉넉하게 풀어주면 다시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오는 그 숨을 느낍니다. 자, 이제 숨이 콧구멍에서 뿐만 아니라 눈 아래쪽 더 잘 느껴지시는 분은 목 기도, 더 잘 느껴지시는 분은 폐까지 숨이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들여마시는 숨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콧구멍에서만 느껴지는지, 목 기도까지 느껴지는지, 폐 그 안쪽까지 느껴지는지.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볼록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그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들여마신 그 숨이 여러분 머리끝, 발끝, 손톱, 머리카락 끝까지 전달되는 숨이에요. 그 숨이 들어가야 몸에 생명력이 생깁니다. 내 그 숨이 목숨을 쉬고 있는지, 폐 위까지 들어가는지, 폐 아래쪽까지 깊게 숨이 들어가주는지 자신의 숨을 느끼는 명상입니다. 욕심을 부리시진 않으셔도 돼요. 대신 가슴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아랫배, 두드렸던 아랫배가 움직여지며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자, 가만히 이제 아랫배를 느껴보면 아랫배의 따뜻함이 더 잘 느껴져요. 아랫배에 숨이 내 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숨이 또 어디까지 들어왔다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것만으로 여러분의 뇌가 쉬기 시작하고 치유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3번만 더 호흡. 배의 움직임을 통해서 숨이 쉬어질 수 있도록, 가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드렸던 배의 움직임으로 배가 밀려나가고 들어오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느끼세요.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실까요? 예. 자, 방금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 다른 생각이 드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여기만 배만 느껴졌던지 콧구멍이나 기도나 폐가 느껴지셨나요? 혹시? 예.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 건 명상이 아닙니다. 그건 잡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명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셨던 지금 숨을 바라보고 있던 거, 아랫배의 느낌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 순간이 명상의 순간이었고요. 지금 느껴보시면 약간 졸려요. 생각이 줄어들면서 약간 안정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두드리고 따뜻해지면서 엄마가 이렇게 엄마 손 약손이나 배에 이렇게 만져줄 때 기분이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네. 그렇게 엄마 손만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주무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두드리고 밀고 당기고 쓰다듬어 주셔서 내 배에 유익한 균들이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건강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거 드시고, 오늘 알려드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 선조들이 5,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법입니다. 배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하게. 저도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분들한테 배 따뜻하고 머리 시원한 게 건강한 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라고 했더니 의사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런 게 있냐고. 근데 우리는 너무 상식인데, 한국 사람들은 김치가 그냥 쉽게 먹어서 귀한지 모르지만 귀한 것처럼 배 따뜻하게 하고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게 귀한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한국의 또 철학입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배가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하셔야 돼요. 배 좀 따뜻해지셨나요? 예. 머리 좀 시원해지셨나요? 예. 예, 이런 이제 꿀팁들을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매 차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시고 좋으셨던 분은 장생 최고위 과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호 수석 트레이너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6시 반에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3부 좀 생생한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에 또 궁금증도 있으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원우분들의 나눔과 또 좀 구체적인 브리핑 이렇게 갖겠습니다. 마지막 3부는 장생연구소 조채영 연구원에게 사회자 바톤을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부 사회를 맡은 장생연구소의 조채영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민족 고유의 선도 문화를 전공을 하고 있는 국학 박사로 올해부터 장생연구소에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생 산업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1기 원호분들을 또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요. 진심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이렇게 앞선 여러 가지 연사님의 특강 그리고 체험 여러 가지 이런 토크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는요. 이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이 강연도 있고 체험 훈련도 있고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과정인지 정말로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장내에는요.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의 1부와 2부의 사회를 보신 분이 바로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의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장래엽 주임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고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임 교수로서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새롭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3부의 마지막 그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은 소개를 짧게 한 10분 드리고요. 또 우리 1기에 참석하신 원우분들 중에 직접 그 나눔을 또 듣고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의 슬로건은 슈퍼 에이저, 네, 제2의 인생을 완성하는 리더입니다. 성공을 넘어 완성으로. 지난 5월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이곳은 일지 아트홀입니다. BTS가 데뷔했고 대한민국의 모든 K-팝 아이돌들의 쇼케이스가 열리는 현장,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에 빛나는 기생충의 무비 토크도 첫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문화 콘서트 홀이고요. 여기에서 한 1km 떨어진 압구정역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서울 학습관이 있는데요. 그 학습관 꼭대기 8층에 일지 글로벌 홀이 지난해 7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또 이슈가 되었고, 그 9월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슈퍼 에이저의 두뇌 훈련과 이런 장생의 한민족의 철학을 결합한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의 1기의 입학식과 지난 12월 3일 수료식까지 3개월의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 함은 그냥 연사들의 있던 강연, 또 어떤 특정, 또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학들에서 그 대학의 교수진들의 릴레이 강연, 그리고 디프리, 여러 가지 후속 모임, 이렇게 CEO들의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곳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 3년여간 대한민국의 많은 이슈가 슈퍼 에이저입니다. 80대가 되어도 40, 50대 뇌를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CEO 어떤 단체장으로서도 지속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뇌기능이 감퇴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 전 세계 인류의 뇌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이 뇌 가소성, 이 브레인 플라스티시티의 또 증거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생이라는 한민족의 철학과 최근에 가장 글로벌 이슈가 되는 슈퍼에이저를 결합한 것이 바로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이 되겠습니다. 웰빙에 대한, 웰리스에 대한, 또 실제적인 두뇌 훈련에 대한 이런 방식을 함께 만든 운영기관은 아미들의 성진 바로 이 BTS의 데뷔 장소를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문화 콘서트 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에 나가면 BTS 유니버시티라고 BTS 대학으로 불리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이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의 운영 기관이고요. 한류 선도 대학이죠. 그리고 그 한류라는 것이 20세기의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민족의 5,000년의 전통 문화적 자산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선도에서 이 인간의 의식 성장의 철학과 원리와 방법론을 현대적인 학문으로 체계화하는 곳이 바로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핵심 경쟁력 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뇌교육의 학문화에 기반해 보면 오른쪽에 강제인해라는 글자가 아마 보이실 텐데요. 내릴강 있을지에 너희 할 때 머리 할 때 뇌자입니다. 20세기 서구는 20세기 들어서 뇌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동의보감의 장청뇌청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그 옛날 5,000년 전에 3.1 신고라는 고대 문헌에 이미 뇌라는 글자를 딱 선명하게 박아놓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뇌 철학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뇌과학, 신경생물학, 인체에 대한 해부학까지 다 접목한 뇌교육 학문 체계에서 이 부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공인 두뇌훈련 자격제도와 연계해서 실제적인 훈련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사, 아까 우리 한영영 대표님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연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탑 클래스 대학들도 한꺼번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 라인업은 점점 더 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형태는 전문 강연 플러스 체험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 이재호 수석 트레이너가 짧고 아주 짧은 시간 체험 훈련을 주셨는데요. 이 과정은 이제 14주 과정 내내 2부에서 진행을 하고 2기 때부터는 아마 좀 더 체계적이고 긴 호흡으로 레벨업 훈련으로 리빌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 변화를 또 체크해 보는 것이 현대인의 특성이라 이런 뇌파 또 맥파에 대한 실제 개인별 맞춤형 그 측정과 코칭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 3개월의 과정이 끝나면 우리 장생의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전 세계 12개국의 글로벌 뇌교육 협력센터 중에 대표적인 두 곳, 인디언 성지이자 명상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 세도나 그리고 지구상 최대 청정 국가이자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함께 연계 만들어온 뉴질랜드 얼스빌리지라는 뉴질랜드 최대 명상 숲에서 약 일주일간의 장생 리더십 과정의 해외 연수가 이제 옵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1기분들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상 해외에 길게 체류하기가 쉽지를 않아서 다음 주에 일본으로 3박 4일 연수를 가는 일정이고 이제 2기분들과 함께 여름에 세도나나 뉴질랜드 연수를 아마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활동하는 왼쪽은 수업 사진이고요. 일지 글로벌 홀에서 진행을 하고요. 오른쪽은 실제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적인 영상 궁금하신가요? 네,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1, 2기 원우님들의 3개월의 과정입니다. 9월 3일날 입학식을 가졌고요. 9월에 한 달간은 90대 세 분의 특별한 연사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시영 박사님이나 우리나라 노벨상 뇌과학자분 포함해서 모셨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 수업 때는 저 뇌파 측정하는 모습도 있고요. 우리 노벨상 영순위 후보인 조정희 박사님도 보이시고요. 또 2부에서는 저렇게 계속 트레이닝하는 세션이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우리 아까 이재호 트레이너님 모습 보이시죠? 네, 이시영 박사님, 네, 우리 김나옥 부총장님 수석 트레이너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이건 이제 워크샵 장면입니다. 1박 2일 워크샵 1회, 또 1일 워크샵 1회, 2회 워크샵의 특별한 시간들. 네, 우리나라 이제 다양한 S급 트레이너들과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북극 탐로로 유명한 김태호 교수님, 네, 또 뭐 윤여준 전 장관님,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명예총장님이시고요. 네, 여기는 이제 천안에 본교가 있는 국학원 1일 워크샵, 장생의 철학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하루 워크샵을 또 가졌습니다. 네, 한민족 역사문화공원이 함께하고 있고요. 개인별로 다 이런 대북을 치면서 또 새로운 기상을 한번 느껴봤었고요. 우리 박문호 박사님, 뇌 공부를 하면 만날 수밖에 없는 저명 과학자시죠. 네, 또 이런 장을 깨우는 훈련법들도 노하우를 배우고요. 이런 우리나라 로봇공학자 탑 한재건 교수님도 이게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특별한 영역, 이런 게 사실 또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 오종남 교수님, 서울대 최고위 과정을 수십 년째 이끌고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 배천영 교수님도 계시고요. 원우님들의 또 이런 실제적인 교류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원우님들 자체가 또 사회 리더분들이시라 그런 교류 시간도 후속으로 가면서 점점점 늘어가지고 이 부분도 2기부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트레이닝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워크샵에서 정말 내 안에 나를,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아주 특별한 이 뇌교육의 원리를 접목한 트레이닝 과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CEO들의 맞춤형으로 진행을 했고요. 몸의 감각, 잃어버린 감각을 깨우고 뇌를 개발하고, 지금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장면인데요. 실시간으로 자신의 뇌파의 좀 흐름들을 보면서 나의 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맞춤형 코칭도 진행이 됩니다. 아주 깊은 명상에 대한 훈련 체험도 있고요. 이거는 2기부터 조금 더 체계적인 과정으로 더 리빌딩을 하려고 합니다. 후반부로 가면서 웃음꽃이 조금 더 피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또 굉장히 유대감도 커졌고요. 오늘 이 자리도 이런 1기 분들의 좀 유대감 차원에서 만들어진 또 세미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와 이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 1기 분들의 함께 콜라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파노라마 영상을 보면서 이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 1기 분들의 여정이 참으로 뜨거웠다라는 것이 영상에서도 참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그 뜨거운 마음을 직접 무대 위에서 나누기 위하여 준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1기를 수료하신 원우님들을 모시고요. 나눔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고 계십니다. 내려오실 때, 이동하실 때는요, 천천히 이동하셔서요, 안전에 유의하셔서 천천히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준비됐다고 했는데 준비 없이 올라왔습니다. 네,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 1기 김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나눔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와, 3개월 동안 정말 너무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총장님,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좀 했으면 많이 나누고 싶은 게 많았을 건데 준비를 못해서 우선 간단하게 좀 적어서 준비했고요.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감회가 너무 새롭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그 8월에 장생 세미나 때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걸 보고 나 너무 최고 경영자 과정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쫓아가서 이제 저 들어가도 되냐고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삶의 목적을 성공을 넘어서 완성으로 갈 수 있고 내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에, 그리고 많은 여자분들을 제가 사실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이 과정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입했고, 아직 3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졸업까지 하게 됐고, 다음 주에 이제 정말 마지막 졸업여행을 남겨두고 있다니까, 야, 너무 잘 선택했고, 데자뷰처럼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원우님들과 우리 총장님, 부총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돌아보니까 사실 3개월 동안 정말 제가 이 과정을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사실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나이도 조금은 그 원어민들에 비해서 조금 어리기도 하고 또 이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연사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훌륭한 연사님들이셨고요. 매번 자각이 많이 일어났고 또 많은 감동들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시영 박사님이나 박문호 박사님은 너무 뵙고 싶은 분이라서 사실 사진도 찍고 막 사인도 하면서 내가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뇌가 또 변화되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던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1박 2일 저희 워크숍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또 부총장님께서 또 워낙에 또 굉장히 자극이 되는 그런 수련법이라든지 다양한 또 명상 같은 것도 많이 시켜주셔서 많은 자각이 일어났고, 또 저희 교수님들께서 정말 3개월 동안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주셔서, 사실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께서 끼고 있던 반지를 그래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시면 정말 모든 걸 다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는구나라는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3교시가 또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원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도 사실 많은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각 층에서 최고의 리더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따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분들의 삶의 노하우와 지혜와 또 함께 해주시겠다는 좀 많은 부분들이 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희가 또 이 과정 속에서 원우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속에 제가 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었잖아요. 제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제 이름이 뭐였죠? 네, 후남입니다. 제가 집에서 후남이로 태어나서 정말로 억눌리다가 정말로 잘해보겠다고 우리 원우님들 앞에 선포를 좀 했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고 사실 3개월을 마치고 또 장생 산업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만났던 저희 그 여사님 중에서 또 함께 또 해보자는 제안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 3개월 과정이 제 인생을 좀 많이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또 갖게 했고, 또 많은 분들과 또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제가 앞으로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할 때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실 거죠? 김기현 교수님 도와주실 거죠? 네. 네, 끝까지 같이 책임져 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너무 부러운 게 2기 때는 더 체계적일 거라고 몇 번 강조하셨는데 부럽습니다. 2기 또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2기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이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을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정 원우님 나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요 또 다른 원우님을 한 분 더 모시고 나눔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생일기 이경희입니다. 현재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으로 이제 역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군데서 최고 경영자가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처음에는 많이 좀 제가 한 발을 뒤로 뺐었거든요. 뺐는데 우리 김나욱 부총장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웰다잉 웰리빙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새로운 어떤 인생 라이프를 한번 펼칠 수 있는 꿈을 또 키울 수가 있었고요. 또 좋으신 강사님들과 또 매번 저희 원우님들이 매주 수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인데 6시부터 한 7시까지는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 매주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짝꿍이 바뀌는 거예요. 원탁에. 바뀌면서 서로 간에 그동안 있었던 얘기도 나눌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사람과 그동안에 또 얼굴만 알고 얘기를 못했던 분들과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프로그램과 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기쁨도 가질 수 있었고요. 제가 사실은 3교시를 참가를 못했어요. 93세, 올해는 이제 94세인데 93세 대신 어머님이 집에 계시니까 제가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2교시만 마치면 총알같이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실 부러웠어요, 선생님들이. 다음에 저도 기회가 되면 저도 3교시에 참석해서 선생님들과 좀 더 친목의 시간을 좀 갖고 싶고요. 사실 다음 주에 이제 일본을 가는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가 사실 3개월이요. 엄청 많은 정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공병현 총장님, 김나원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짧지만 우리 2기로 들어오실 선생님들한테 좀 더 이렇게 용기를 주고 또 자신감 있게 오시면 선생님들도 저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나눔을 해주신 이경희 원님께 한 번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굉장히 뜨거운 나눔이었죠. 네. 예, 뜨겁게 이렇게 생생한 나눔을 들려주셨는데요. 이런 나눔의 현장에 1기 원우 회장님을 저희가 빼놓으면 매우 서운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우리 1기 원우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고요. 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오세요. 가운데. 여기 입구를 찾아보니까 빌딩 이름이 킹콩이더라고요. 빌딩. 저도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킹콩 영화를 한 10번을 봤습니다. 한 3번 정도 버전이 바뀌었는데 가장 최근 영화가 아마 아시다시피 대형 고릴라와 또 미녀와 야수 이런 부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서 그 깊은 먼 부인도를 가다가 대형 고릴라를 보고 저거를 잡아서 도시가에 흥행을 하면 수입을 올리겠다 해서 취재를 해서 폐역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저 앤드루 로우라는 여자와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출을 하면서 또 마지막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서 체포하려고 하는 비행기와 격투를 벌이다가 마지막에는 떨어져 죽는 그런 애절한 모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와 동물의 인간의 탐욕과 이것을 모두 다 함께 보여줬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생 과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장생 과정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생 과정 전에는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하던 그런 무모한 삶이었습니다. 장생 과정을 하면서 한 템포, 쉼표가 필요한 시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휴식의 시간,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보니까 일지 선생님께서 율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주의 호흡을 같이 하라. 내 인간의 본능과 그런 자질과 정오를 버리고 새로운 나 자신을 찾고 우주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기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이 많은 것을 다시 오는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마지막 인생까지 같이 갈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VIP 분들을 모두 무대에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부총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장내에 계시는 장생 최고 경영자 과정 1기 원우님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